어떤 차 뒷좌석이 가장 넓고 편안한지 188cm 몸무게 104kg인 나를 기준으로 한번 좀 평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일단은 요 말리부부터 한번 보여줄게. 앞좌석 리뷰도 아니고 뒷좌석 리뷰를. 뒷좌석 얼마나 넓은가. 일단 형아 안 보여요 얼굴이. 얼굴이 안 보여요. 가까이 와줘 가까이. 일단은 네. 말리부인데 목을 가누기가 좀 힘들어. 굉장히 목을 야 이게 여기가 정수리 여기 다운펌이 된다 자동으로 눌려가지고. 개인의 어깨를 딱 이렇게 딱 펴보세요 형님. 허리를. 아니 고개를 왜 이렇게 하고 있어 형님? 아니 이게 이렇게 돼. 일단 이런 느낌. 근데 그래도 레그룸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 레그룸은 여유가 있고 요런 팔걸이도 한번 제껴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컵홀더 2개 달려있고 좀 재질이 좋진 않아. 플라스틱 범버이긴 한데 그래도 뭐 훌륭합니다. 요 거죽도 야 소재가 좋다. 근데 어쨌건 키가 한 185 넘어가시는 분들은 뒤에 타려면 조금 힘들긴 하다. 다음은 이제 요 스포티지 요 하우그르드 요즘 인기 많은 건데 요것도 한번. 일단은 근데 여기가 안다. 천장이 다운펌이 안 돼. 내가 188이고 그 중에서 얼굴 길이가 거의 한 30cm를 차지하는데 딱 허리를 정확히 펴고 있어도 여기 헤드룸이 남는다. 다운펌 안 돼. 이건 얼굴이 살짝 보이네요. 그치? 네. 야 좋다. 스포티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살짝 까보자면은 아까 봤던 말리부랑 정확히 똑같아. 요쪽은 이제 플라스틱이고 그냥 평범한 팔걸이 188에 100kg가 넘어가는 내가 타도 거짓말 안 치고 정말 불편함 하나도 없다. 진짜 괜찮다. 이 정도만 돼도. 이건 추간파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정형외과 문 닫는 차. 환자 발생 안 하는 차. 그리고 이 차가 밑에 보면은 요 레바가 있어. 요걸 또 이렇게 제끼면은 이렇게 뒤로 또 넘어가죠. 야, 이거 거의 흡사 비즈니스석. 진짜로. 야, 너 진짜 편하다. 이건 좀 편해 보인다. 야, 이거 뭐 소렌토 카니발 필요 없는데? 야, 스포티지 너무 좋은데? 진짜 뒷좌석 이 정도면은 난 진짜 만족해. 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니로 하이브리드. 내가 이제 굉장히 또 좋아하는 차인데 딱 한번 앉아보자. 야, 넓어. 이것도 머리 안 닿이네. 남아 헤드룸이. 야, 요즘 차들이라 그런가 충분합니다. 188cm에 얼굴 6등신인데 충분해요. 답답한 거 전혀 없어. 스포티지 탔을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 얘는 하나가 딱 아쉬운 게 이 뒷좌석이 넘어가는 게 없다. 여기도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 스포티지는 되거든. 내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난 스포티지 가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패밀리카로 많이들 이제 찾으시는 QM6. 야, 벌써 딱 봐도 넓다 이거는. 자 앉았는데 잠깐만. 좁네? 이게 썬루프가 있어서 그런가 봐. 아니, 썬루프가 있다고 해도 근데 이게 야, 스포티지랑 니로보다 위에가 좀 낫네. 대신에 이런 전체적인 공간은 넓어. 전체적인 공간 넓은데 이 위에가 머리가 지금 굉장히 다 이제 좀 눌리는 그런 상태고 이거 생각보다 뒷자리가 좀 많이 서운하네. 그리고 이 팔걸이는 아까 이제 뭐 말리부나 스포티지 니로 거랑은 조금 다른 디자인. 아까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앞뒤로 바뀐 거 빼고는 뭐 똑같아. 이 소재 같은 거는 그냥 똑같고 플라스틱의 이제 가죽이고. 근데 좀 아쉽다. 이게 여기가 딱 걸려. 요게 딱 걸려. 이게 썬루프 때문인 것 같아. 딱 걸리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는데 여기도 심지어 굉장히 좀 답답해 지금. 대신에 얘는 그래도 여기 이제 뒤쪽에 이렇게 약간 송풍구, 에어컨과 히터 나오는 송풍구가 있고 요 밑에 보니까 이렇게 충전기도 있네. 이런 좀 섬세함은 좀 있다. 대신에 키가 이제 188 정도 되면은 여기는 위엔 조금 좁을 수가 있다. 다음은 이제 머스탱. 한번 뒤에 타볼게. 이거 척추 추간판이 조금 불안불안한데 잠깐만.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당기면은 이제 아니 완성. 진짜 이게 다 앉은 거예요? 진짜 앉은 거지. 이게 최대한 편하게 앉은 거야. 정말로. 아니 뒤로 좀 가보세요. 얼굴 너무 앞에 있는데. 아니 이 정도는 어때? 보여? 보여요. 오케이. 그냥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이거 못 타. 이거는 그냥 못 탑니다. 그냥 못 타요. 그냥 저 정도 덩치가 되는 분들은 잠깐만. 진짜 못 타. 일단 내려야겠다. 잠깐만. 일단 내려야겠다. 아니 근데 이렇게 좁은 차는 왜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라고? 아니 이렇게 좁은 차는 왜 사는 거예요? 좁아도 뭐 또 디자인이 이쁘니까 또
또 많이들 사시는 거지. 아니 차라는 게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치, 그치. 운송수단이잖아.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한데 누군가는 뭐 그 포켓몬 빵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띠부띠부실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는 거니까. 이 차가 사람은 많이 못 태우지만 적어도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단둘이 을왕리 가서 조개구이 먹을 때만큼은 상당히 또 빛을 발휘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태워서 옮기는 그 자동차로서의 본질이 중요하다. 그러면 뭐 카니발, 뭐 소렌토, 스타렉스 가는 거고, 나는 그거보다는 좀 다른 좀 마음이 있다. 난 좀 다른 목적이 있다. 난 띠부띠부 실파다 하면은 이제 좀 좁더라도 이런 거 가는 거고. 다음은 이제 BM 따르릉 3 시리즈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부딪히냐 오늘? 잠깐만 보자. 일단 뭐 당연히 예상은 했어. 좁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단 안 좁아. 내가 방금 머스탱 타고 가서 그런가? 아 진짜 좁아 보여요. 아 그래? 그러니까 좁은데 당연히 좁은데 어. 생각보단 안 좁다고. 방금 머스탱은 이러다는 죽겠다. 해소 공포증? 뭐 그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그냥 어디 갇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아무튼 뭐 일단 키가 저 정도 되시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여기 점심시간에 팀원들하고 같이 회사 근처 식당 갈 때 정도는 얼추 낑겨서 갈만은 해. 근데 뭐 이걸 타고 친구들이 다 같이 뭐 어디 뭐 백숙 먹으러 어디 가자, 그거는 안 된다. 딱 그런 느낌. BMW잖아 이 차가. BMW는 세계적인 명차 브랜드인데 뒷좌석 공간을 왜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놨을까? 이 뒷좌석 공간이 이제 넓냐 좁냐는 이제 뭐 사실 명차랑은 뭐 크게는 관련 없는 것 같고, 이 BM 따르릉 자체가 기본적으로 일단 후륜 베이스에다가 뭐 이 앞뒤 무게 배분을 뭐 50대 50으로 맞추네 마네 해가지고 좀 좁다고 하더라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애초에 이 BM 따르릉 자체가 뒷자리는 그냥 이 잠바 던져놓는 곳, 그냥 가방 던져놓는 거, 요 정도 느낌이라서 요거는 좀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아. 요거는 이제 K5 기아의 K5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탔는데 뭐 K5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아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택시 같은 거 타면은 K5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편해. 방금 탔던 뭐 3 시리즈, 뭐 머스탱이 뭐 출력이 어떠니, 뭐 드라이빙의 재미가 어쩌니,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게 최고다. 정말 편하다. K5만 딱 돼도 벌써 이제 뭐 천장이 약간 닿긴 하지만 여기가 타고 뭐 그냥 한 1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까지도 운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 느낌. 다음은 이제 K5의 형이지, K7. 야, 이건 벌써 끝났는데 그냥. 이거 봐봐. 야, 너무 넓은데 그냥? 와 이건 운동장인데? 이거 진짜 운동장이다, 야. 야, 끝났다. 와 진짜 넓어 보인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숨이 쉬어진다. 내가 방금 전까지 살짝 빈혈기가 오더라고. 이게 산소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좀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설악산 정상에 올라온 느낌. 뭐 설악산 전상 가보신 적 있어요? 그냥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아무튼 야, 코가 뻥 뚫린다. 야, 진짜로 숨이 쉬어지고. 와, 진짜 방금 탔던 게 그냥 그 뭐 마을버스라고 하면 얘는 우등버스, 그 막 지방 멀리 가는 우등버스, 요즘에 좋은 거 의자 있잖아. 그냥 그런 느낌. 뭐 사실 더 좋은 게 의미가 없을 정도. 너무 넓고 의자도 편해. 확실히 다르다. K7부터는 뭔가 달라. 이게 급이 달라. 내가 수많은 차 앉아봤지만 이렇게 딱 뒷자리에 뭔가 집중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비교하면서 연속적으로 앉아본 거는 거의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K7부터는 확실히 다르다. 뒷자리가 급이 확 올라간 느낌. 중고차는 사고 싶은데 믿을만한 업체 찾기가 어려우시죠? 저희 중고차 파괴자에서는 진단평가사와 정비사가 동행하는 하부 리프트 점검과 침수차 200% 책임 보상제, 최대 1년에 2만 킬로미터 중고차 AS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중고차를 찾고 계신다면 60만 구독자가 인정한 중고차 파괴자에서. 다음은 이제 드디어 나왔다. 제너시스 G80. 자, 근데 넓긴 넓거든? 근데 내 생각보다는 안 넓어. K7보다 좁아 보이는데? 그냥 똑같아. 그냥 완전 똑같은 느낌. 물론 이제 주행을 하면 승차감 이런 건 좀 다르겠지만, 단순히 앉았을 때 이 공간감 같은 거는 뭐 K7하고 똑같은 느낌? 그냥 허리를 똑바로 이렇게 피면은 여기 다 닿잖아. 똑바로 피면 다. 살짝 이제 꼬리뼈 접어주면은 이렇게 여기 살짝 있는 정도? 근데 확실히 제네시스라서 이게 K7이나 이런 거 다른 게 요 가운데가 달라. 그러니까 뭐 스포티지건, 니로건, 말리부건, QM6건, 뭐 K5건, K7이건 거의 다 비슷했는데 제네시스 소리가 딱 달라진다. 이 팔걸이가 일단 길이가 2배야. 요 끝까지 왔다. 원래는 요만큼이잖아. 요걸 만들어줌으로써 왼쪽과 오른쪽을 좀 나눠준 거지. 비행기 같은 거 타도 좀
그 비싼 거 타면 이렇게 딱 칸 막아주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엉따부터 이 라디오 볼륨 조절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뒤에 타신 분이 운전자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거지. 내 맘대로 소리 조절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뒷자리에서 앞자리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버튼 이렇게 넘어가잖아. 이렇게. 그냥 원래 같으면은 미안한데 조금만 앞으로 가주면 안 돼 해야 되지만 이제 요 정도 차 뒤에 탈 사람이면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밀어버리는 거야. 그냥 밀어버려. 그냥 허락 안 받고 그냥 밀 정도 되는 사람들이 타는 차다. 단순히 공간만 놓고 보면은 K7하고 솔직히 거의 동급인데 이런 옵션들이 좀 받쳐주니까 급 차이가 좀 느껴지긴 한다. 그리고 이런 가죽의 어떤 소재나 이런 막 스티치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게 제네시스부터는 확실히 그냥 좀 다르다. 럭셔리다, 럭셔리. 다음은 이제 카니발인데 뭐 카니발은 뭐 뒷좌석 사실 뭐 볼 것도 없지. 당연히 좋지. 딱 이렇게 앉으면은 뭐 거의 뭐 이거는 뒷좌석의 거의 끝판왕.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방금 내가 제네시스가 뭐 프레스티지 슬리퍼면 얘는 그냥 프레스티지 스위트. 그냥 너무 좋다. 이건 좀 여유로워 보이네. 여유가 넘친다. 그냥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느낌이다. 공간이 넓은 게 최고인 것 같아 나는. 나 정도 덩치가 대부분 알겠지만 승차감 중요하지. 뭐 충격 흡수되고 뭐 코너링 중요하지. 근데 일단 공간에서 오는 만족감이 다르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보면은 아무리 진짜 돈 많은 분들도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거 안 타고 다 카니발 타고 다니시잖아. 이유가 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네시스는 정말 학군 좋은 곳에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 약간 좁은 아파트 느낌이고 얘는 조금 학군지랑은 거리가 멀지만 방 4개짜리 아파트. 딱 그런 느낌. 그냥 실거주하기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여기가. 그리고 카니발은 또 추가로 애기들을 많이 태우잖아. 이 애기가 여기서 일어날 수가 있어. 이렇게 기상이 가능해. 세단은 여기 기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기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옷을 입힌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문이 이렇게 옆으로 열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애기가 있으면 내가 먼저 내린 다음에 애기를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차는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이게 힘들잖아.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 근데 얘는 문이 옆으로 열리고 이게 높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는 거지. 다음은 이제 미니 쿠퍼인데 자 한번 앉아보자. 일단은 어떤 느낌? 자 일단은 이게 짧다 좀. 이 뭐라 하냐 이 길이 자체가 시트 자체가 웬만한 방금까지 탔던 차라고 다르다. 이게 짧아 벌써 딱 느껴져. 죄송한데 형님 죄송한데 거의 형님 엉덩이만 진짜 살짝 걸치고 있는 느낌이. 야 그럼 여기까지는 좀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건 근데 요거는 내가 허리를 똑바로 폈거든 지금. 그래도 약간 이게 차체가 좀 이 높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이 머리가 닿거나 그런 건 없네. 생각보다 넓네. 생각보다 안 좁아. 생각보다. 그리고 무릎 공간도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여기가. 생각보다는 탈만해. 그냥 미니라는 그 이름값에 걸맞을 정도로 좁진 않다. 다음 레이인데 레이는 뭐 내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줬지만 굉장히 넓어. 그냥 과장 좀 보태면 거의 카니발급. 진짜로. 제네시스 G80보다 훨씬 편해. 이렇게 뒤로 기대 봤을 때도 그냥 높이감 뭐 그냥 넉넉하지. 이 정도면은 내가 뭐 키 한 2m 정도 돼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레이는 이제 뒷좌석에는 여기 이제 엉따랑 충전 포트 하나만 있고 다른 뭐 송풍구라든가 이런 좀 럭셔리한 것들은 거의 없다 보면 되고, 지금 이 보면 이 옆면의 두께도 보시면은 거의 이제 약간 이제 종이장 이런 느낌. 자, 다음은 이제 BM 따르릉 7 시리즈. 야, 문부터 왜 이렇게 무겁냐 이거는. 야, 문이 다르다 벌써. 문부터 이런 데가 야, 엠보싱이야. 여기 손잡이부터. 자, 만져보겠습니다. 와, 이거 좀 미끄러지는데? 이게 타는 게 미끄럼틀이야. 자, 한번 보자. 근데 7 시리즈도 높이가 이게 세단이다 보니까 좀 편하진 않다. 닿는다 여기가 위에가. 근데 위에가, 위에는 다. 근데 그래도 뭐라 해야 되냐? 이 거죽이 너무 좋으니까 뭔가 이게 나를 촥 안아준다. 어릴 때 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이 시트가 나를 촥 안아줘. 기분 탓인가? 기분 탓 아니에요. 만약에 형이 눈을 가리고 탔었어도 그랬을까? 가만히 있어볼게. 눈 가리고. K5다. 눈 가리니까 K5다. 네 말이 맞다. 그냥 공간 자체만 놓고 보면은 K5다. 근데 그냥 이 보는 또 이 뭐야 이 시각에서 오는 이 고급스러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은 좀 확실히 있어. 그리고 이 팔걸이도 봐봐. 이거 무슨 야 핸드폰이 있다. 핸드폰이. 이거 뭐 분리 되는 건가? 이거 눌러 보면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움직였는데 방금? 다시 한번. 이야, 끝났다. 와, 야. 분리가 되네. 야, 삼성.
이야. 와. 이건 뭐 싸제예요? 순정이에요? 아, 이 순정이 딱 맞잖아, 여기에 사이즈가. 이게 어떻게 싸제야? 원래 여기 있는 거야, 그냥 기본으로. 요런 갤럭시 탭 하나 딱 이제 뒷자리 놔주니까 뭔가 좀 대접받는 느낌? 그냥 앞에 탔던 뭐 G80이나 뭐 그랜다이저 이런 게 그냥 그 프레스티지 슬리퍼였다면 얘는 그냥 코스모 스위트 2.0 비즈니스 거의 끝판왕 느낌이다, 진짜로. 다음은 이제 국산 SUV의 거의 이제 끝판왕 제너시스 GV80. 자, 일단 뭐 그렇게 감동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국산 SUV 끝판왕인데 냉정하게 그냥 눈 감고 그냥 딱 이게 느껴보잖아. 그냥 스포티지? 진짜로? 아, 죄송합니다. 제네시스 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냥 이게 단순히 뭐 승차감, 엔진 미션 이런 다 옵션 다 빼고 그냥 이 어떤 착자감이나 이 공간만 얘기하자면 그만큼 스포티지가 또 가성비가 좋다는 거지. 이것도 등받이 한번 제낄 수 있어요? 한번 제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 이거 좀 많이 넘어간다. 이거 많이 넘어가네. 아까 그 스포티지 넘어가는 거랑은 각도가 다르다. 진짜로 이거 거의 미끄럼틀이야. 이제 잠 온다. 이게 다르네. 다 달라요? 약 끝 차이가 있다. 눈 감아도 이거는 다르다. 이건 확실히 다르다. 좋다. 그리고 또 이 GV80이 좀 고급 차인 게 차박 같은 거 할 때 의자 이렇게 제끼잖아. 얘는 이렇게 버튼으로 한 번 제낄 수 있어. 이렇게. 원터치. 이런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어. 확 넘어가네. 이게 또 이제 GV80만의 또 장점이지. 근데 뭔가 좀 GV80이면 스르르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확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성격 급하잖아. 맞춰놓은 거지 거기다가. 그 다음 요 차는 사회초년생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차 바로 아반떼 MUD. 근데 이게 헤드룸은 당연히 부족해. 내 키에 준중형차 타면 당연히 부족하지.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이 착좌감이나 전체적인 공간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K5랑 거의 똑같은데 약간 위에가 조금 낮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냥 나쁘진 않다 이 정도면은. 쉐보레 크루즈인데 또 아반떼 MUD의 약간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차지. 자, 오, 얘도 일단 아반떼 MUD하고 거의 비슷한데 시트가 엄청 딱딱해. 쟤는 좀 푹신푹신하게 약간 살짝 나를 안아줬거든. 약간 우리 엄마 같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좀 아빠 같아. 좀 엄해. 의자가 조금 나를 좀 반겨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의자가 이게 좀 뒤로 나와 있긴 한데 그냥 느낌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나 뭐 의자 공간, 뭐 이런 시트 길이 같은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옵션 같은 거는 하나도 없는, 뭐 송풍구도 없고 뭐 열선도 없고 그냥 창문 내리는 기능. 뒷자리 창문 내릴 수 있다. 그래도 요 정도 기능만 있고 다른 옵션은 아무것도 없다. 다음은 또 이제 국민 회미리카 중에 하나지, 산타페. 와, 일단은 산타페가 괜히 국민 회미리카가 아니다. 진짜 그냥 넓어. 이게 되게 구형 모델인데 너무 편한데? 위에 공간 충분하고. 근데 진짜 죄송한데 그러기엔 너무 꽉 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나로 살아봐. 이 정도면 넓은 거야 나한테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이 정도면은 나한테는 정말 편해. 그냥 프레스티지 슬리퍼, 그냥 바로 잠 오는 정도? 위에 공간도 충분하고 뭐 앞에 다리 공간도 부족한 거 전혀 없고, 이 의자에 내 자리의 기준이 이렇게 있잖아 양쪽에. 이 자리 자체도 그렇게 좁지 않아. 충분하고 또 푹신푹신해.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진짜 냉정하게 눈 감고 타잖아. 제네시스 GV80. 진짜로 똑같다 이거는. 진짜로? 저 동급이다. 너무 좋아. 키가 185가 넘어가는 분들도 산타페는 전혀 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자, 요거는 이제 벤츠 E클래스 쿠페 모델 접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들어가요? 와. 자, 들어왔습니다. 자, 요런 느낌이고, 안 되겠다. 공황장애 올 것 같은데? 느낌만 얘기하자면은 머스탱보단 일단 확실히 편해. 편하다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머스탱보단 편해. 형님, 근데 형님은 이런 차 물에서 사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거를 또 원동력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차를 좀 원동력으로 이제 삼아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치? 있지. 그래서 내가 이제 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젊어서 무리해서 이제 벤츠를 뽑으면 한강뷰 아니면 한강물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20대 때 이런 벤츠 E쿠페 같은 거 전액 할부로 뽑아가지고 진짜 뭐 인생 몇 년 거꾸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좋은 차 타면서 또 이제 좋은 경험들도 좀 하고 좀 행복했던 어떤 그런 추억들도 많이 쌓고 내가 이런 행복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너 말대로 원동력 삼아서 잠도 안 자고 막 몇 년 동안 열심히 달려가지고 더 잘 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결국은 사람 이제 하기 나름인 거야. 될 놈은 뭘 해도 된다. 근데 웬만하면 안 된다. 다음은 이제 진정한 상남자들의 차 랭글러. 요거는 딱 문을 열면은 요 밑에를 봐봐. 밑에 딱 열면은 요렇게 야. 요런 거 있어야 되거든. 요거 딱 밟고 요렇게 해가지고 딱 올라가는 요런 느낌이고 자 앉았을 때 오! 편한데? 편해요. 근데 이 시트 길이 아까 내가 말한 거 있지? 네. 이게 거짓말 안 못하고 미니쿠퍼보다 짧아. 아 그래 보인다. 왜 이러냐? 약간 핫팬츠 입은 느낌이야. 이렇게 짧은 바지 입은 느낌? 왜 이렇게 의자가 짧지? 뭐 랭글러라는 차가 승차감이나 이런 거를 좋게 만든 차는 아니지만 공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 엉덩이 공간만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자, 이 차는 쉐보레에서 나오는 트래버스라는 차고 자, 한번 앉아볼게. 거의 약간 실내 느낌은 그냥 카니발이야. 그냥 카니발 같은 차라 보면 되고 너무 넓어. 패밀리카로 최고인데? 대신에 뭐 운전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너무 커가지고 뒤에 타는 입장에서는 너무 넓습니다. 그냥 키가 뭐 188이 아니라 한 195 정도까지도 커버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뒤에도 자리가 또 있어서 한번 여기도 보여주자면은 이 자리는 내가 봤을 때 이제 가위바위보 진 놈들 어디 친구들끼리 놀러 갈 때 가위바위보 진 놈 있잖아. 그 사람이 타는 자리 같다. 여기는 좀 쉽지 않아. 지금 트렁크를 열어놔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리인 거죠 지금. 요만큼 지금 요만큼 요만큼이야 지금. 요게 자리고 제일 끝 자리는 가방 같은 거 올려놓고 그냥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맨 뒤에 있는 3열 자리는 형님 요런 색깔 차량은 감가가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치 많이 되지 빨간색은. 근데 뭐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같은 차들 보면은 이런 색깔 차들이 많더라고. 그치. 그런 차들도 감가가 많이 돼요. 그런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 부류의 스포츠카들은 빨간색, 노란색, 뭐 그게 아니라 초록색, 뭐 연두색, 파란색을 가져와도 아주 크게 감가되고 그런 건 없어. 왜 그래요? 아무래도 뭐 잘 어울리니까. 이 색깔이 빨간 거는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사람들이 원하냐 원하지 않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초코우유가 있어. 이거 시리얼에다 부어 먹으면 맛있잖아. 멋있지. 근데 초코우유를 라면에다 부으면 짬이 되잖아. 못 먹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얘가 짬이라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그냥 이게 어울리지가 않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무엇보다 사람들이 빨간 색깔 모닝을 원해. 그러면 가격이 안 떨어지지. 근데 사람들 대부분 하얀색이나 뭐 베이지색을 원하시고 그러니까 빨간색은 떨어지는 거고, 람보르기니 뭐 이런 스포츠카들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것도 많이들 찾으시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는 뭐 그런 거라 보면 되지.